반갑습니다. 저는 삼낭대학교 송영대 교육위원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증산도의 진리 5장, 증산도 근본 이념 중에 제3절, 원시반본의 주요 사상과 내용입니다. 그중에서 오늘 함께 보실 내용은 9절의 내용인데요. 세계 각 민족의 원시반본이라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우주의 가을철로 들어가고 있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진액이 뿌리를 향해 돌아가는 원시반본하는 계절입니다. 자, 그럼 이때에 우리가 살펴볼 원시반본의 내용 중에서 이제 우리의 뿌리에 해당하는 각 민족의 역사와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펴보아야 되는지를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기존의 각 민족과 인류를 길러내고 그리고 문명을 이렇게 발전시켜 온 그 주인공은 사실 선천 종교였습니다. 그러면 우주의 봄, 여름에 인간을 낳아서 길러왔던 그 과정에서 인류를 교화시키고 발전시켜 왔던 그 종교의 역할은 무엇이었냐면 인간 구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주의 가을철을 맞아 초종교인 가을의 진리 증산도는 기존의 종교의 구원관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것이 392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자, 선천 종교의 구원관은 지상에 있는 인간을 구원을 하고 또 내세에 내가 구원의 진리를 만나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증산도의 구원관이 기존의 선천의 구원관과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우주의 가을철을 맞이해서 나의 뿌리인 조상과 그리고 열매가 되는 자손이 함께 이번에는 구원을 받아야 진정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상제님께서 지상에 강세하셔서 새 우주를 열어주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상제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도전 2편 4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혼란키 짝이 없는 말대의 천지를 뜯어고쳐 새 세상을 열고 비겁에 빠진 인간과 신명을 널리 건져 각기 안정을 누리게 하리니 이것이 곧 천지개벽이라. 상제님께서도 단순한 인간 구원을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이제는 인간과 신명을 함께 건져야 그동안의 모든 인류 역사 이래로 맺히고 쌓인 것을 다 풀고 진정한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392페이지 중간쯤을 보시면 이제 이 진정한 구원을 이루는 그 역사의 섭리는 무엇이냐. 그래서 그것은 바로 자기 조상의 뿌리를 제대로 찾고 자기 민족의 정기와 역사를 바로잡는 것에 달려있다라고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도사님께서도 바로 이러한 역사의 근본 또 역사의 뿌리를 바로 밝히는 것이 이 우주의 가을철에 인류 화평과 구원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렇게 밝혀주신 적이 있습니다. 가을의 정신이 원시 반본이다. 이번에는 대자연이 원시로 반본한다. 가을은 천지와 인간 신명이 다 제 뿌리로 돌아가는 때다. 따라서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 근본을 잘 볼 줄 아는 것, 자기 뿌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원시반본은 그래서 앞서서 배워보신 바가 있을 텐데요. 가을의 절대정신, 가을 구원의 절대정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이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보통 상대적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비교로 할 수가 있는 것이 있죠. 시험을 치더라도 상대평가를 하면 저 학생보다 내가 점수가 더 높으면 내가 더 우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절대정신이라는 것, 절대적이라는 것은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즉, 가을에 열매를 맺고 가을의 구원을 이루는 절대정신은 바로 원시반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근본을 찾고 뿌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영원한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교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종도사님께서도 아주 강력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상제님께서도 왜 자기 민족에 대해서, 자기 뿌리에 대해서 이렇게 제대로 찾아야 하느냐. 앞으로 후천 세상이 되면 각 민족마다 나라를 이루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명개화 삼천국이다. 앞 세상에는 족속에 따라 나라를 세우게 된다라고 밝혀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민족에 대해서, 자기 뿌리에 대해서 그 인식이 없다면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에서도 내가 그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세계에서도 진정한 새로운 세상의 시민으로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392페이지 계속해서 보시면요. 자기 민족에 그 민족마다 또 뿌리가 있고 그 민족을 수호하는 수호성신이 다 있게 마련입니다. 자, 그것을 상제님께서는 그 민족의 지방신이다 이렇게 밝혀주셨는데요. 그러나 자기 민족의 수호성신이 아니라 타 민족의 수호성신을 이렇게 찾거나 또는 그 타민족의 수호성신을 마치 절대자나 최고의 신인 것처럼 또 자기의 조상인 것처럼 모셔와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것은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제 뿌리와 핏줄을 부정하고 조상을 바꿔버리는 환부역조의 대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도 이번에 이 가을철에는 뿌리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그것은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환부역조에 대해서 크게 한번 경계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각 민족마다 그 뿌리가 되는 그 수호성신을 상제님께서는 이렇게 지방신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전 세계에도 각 지방마다 지방신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국조가 되시는 단군 성조가 되시겠죠. 그래서 세계 지방신 그룹을 천지공사에 참여를 시키셨는데요. 그중에서 역사의 뿌리가 되는 민족인 우리 한민족의 이 국조 당군을 주도하는 어떠한 그러한 자리에 놓으시고 그 이하의 전 세계의 각 민족마다 이렇게 지방신들을 천지공사에 참여를 시켜서 그 민족을 구원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투사를 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민족은 지방신이 단군 성조라면 유대인들은 야훼가 되고, 아랍인들에게는 알라가 있겠고, 또 인도는 브라흐마라는 신이 있고, 중국은 반고가한을 그렇게 모시고 있겠죠. 일본은 천조대신을 자신들의 지방신으로, 뿌리로 이렇게 여기듯이 우리가 우리의 국조를 모시지 않고 다른 나라의 국조나 지방신을 모셔온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뿌리를 부정하게 되는 대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제님께서는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이때는 원시반본하는 시대라. 혈통줄이 바로잡히는 때니 환부역조하는 자와 환골하는 자는 다 죽으리라. 아주 엄중하게 상제님께서는 경계를 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 우주의 가을철에는 제 뿌리에 대한 인식과 제 역사를 제대로 찾아야만 진정한 천지성공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류 역사에도 뿌리가 있고 인류 역사가 어떻게 펼쳐져 나갔는지 그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인류의 시온 문명은 어디서부터 출발하였고 우주의 봄과 여름철에 어떻게 분파가 되어서 전 세계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것을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는 사서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한민족의 이 창세 역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사의 출발점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 문화가 어떻게 서로 연관을 짓고 전파가 되었는지를 밝혀주는 역사 경전인 환단고기입니다. 자, 이 환단고기에는요, 초기 인류 역사 시절에는 인류 문명의 황금 시대가 있었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환단고기 태백일사 삼신오제본기에는요, 최초의 인간에 대해서 놀랍도록 밝혀주고 있습니다. 선천 봄개벽과 함께 드러난 이 최초의 인간을 나반과 아만이라고 하는데요. 어디서 탄생을 했냐면 인간도 어머니의 이 양수에서부터 나왔듯이 지구 어머니의 양수에 해당하는 바로 이 북극수 바이칼입니다. 천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천해를 중심으로 나반과 아만이라고 하는 지금 아버지와 어머니의 어원이 되는 두 분이 최초로 화생을 했다라고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인간 스스로도 천지 어머니의 근원을 통해서 천지 어머니의 양수인 바로 이 바이칼을 통해서 그렇게 자연 속에서 조화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와 진화를 더 뛰어넘는 근원적인 자연의 어떠한 그런 원리로서 인간이 어떻게 처음에 형성되었는가 하는 것을 잘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환단곡이 제일 첫 번째에 나오는 삼성기에도요, 인류의 시조를 나반과 아만이다라고 이렇게 밝혀주고 있고, 인류 시원 국가가 있었는데 바로 광명의 나라인 환국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이 환국은요, 12나라를 이렇게 복속을 하면서 동서가 2만여리, 남북이 5만여리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나라를 이렇게 이루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산산맥을 이렇게 중심으로 이렇게 동서로 남북으로 이렇게 광활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환국이 지금으로부터 약 1만 년 전 인류 최초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환국에 대한 인식을 그동안 잘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그동안 잘 배우지 못했을 뿐이지 일제강점기까지 우리는 우리의 뿌리 역사가 이렇게 아주 이렇게 유구한 역사가 있었고 1만 년에 가까운 우리의 뿌리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사실은 배워왔었습니다. 그 환국이 실존했다라는 것을 기록한 두 이렇게 사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두가 다 아는 바로 삼국유사에 나옵니다. 삼국유사 고조선기에 보면요, 석유환국이다.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럼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라는 것은 실제로 고조선 이전에 환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증명을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환단곡이입니다. 환단곡이 삼성기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문장이 바로 오환건국이 최고라입니다. 오환건국. 우리는 밝은 환족이고 광명의 민족입니다. 이 광명의 환족이 세운 나라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되었다. 한마디로 최초의 국가다. 이렇게 밝혀준 것이죠. 그러니 환국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환국의 정신이 무엇이었냐? 그것은 한 글자로 밝을 환자입니다. 황국 사람들은 모두가 스스로를 환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보면 이 깜깜한 밤인데도 보름달이 뜨면 뭐라고 하죠? 대낮같이 환하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리고 그 사람 얼굴이 갑자기 우울하고 어두웠다가 밝아지면 뭐라고 그럽니까? 아이고 얼굴이 왜 이렇게 환해졌냐? 신수가 훤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환이라는 것은 밝다, 광명이다, 빛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 환국이라는 것 이름 자체는 밝은 광명의 나라다. 그러니까 그 밝은 데서 사는 사람들은 심성이 어떻겠습니까? 누구나가 다 밝았겠죠. 누구나가 다 열려 있었고. 그래서 하늘과 소통하는 바로 그러한 문화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태백일사 환국본기에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민족이 보면 다른 민족과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는 다른 나라는 12월 31일 한 해가 끝나는 날 어떻게 합니까? 카운트다운을 하죠. 그리고 나서 새해가 시작되었다고 축포를 쏘고 뽀뽀를 하고 안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2월 31일만 이렇게 축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우리는 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합니까? 다음 날 아침 새해의 첫 광명이 뜨는 그 해맞이를 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부터 나이 드신 어른들까지 전부 다 그 추운데도 산이며 바다며 해가 잘 떠오르는 곳에 가서 해맞이를 하죠. 이것은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9,000년 전부터 내려왔던 광명을 숭상하는 우리 민족의 광명 문화였던 것이죠. 한 해의 첫 시작을 떠오르는 첫 태양을 보고 기원을 하고 한 해를 건강하게 그리고 하는 일이 잘 되기를 이렇게 바라왔는데요. 저도 알게 모르게 그것을 우리 민족의 피에 흘러내려왔던 바로 이 광명 문화 속에서 배워왔던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래서 황국시대 사람들은 9,000년 전부터 이 하늘에 떠오르는 태양을 광명이 모인 곳으로 이렇게 여겼고요. 이 삼신께서 자신을 드러내주시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태양을 향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이면 동산에 올라가서 떠오르는 해를 향해서 이렇게 절을 하고 저녁이면 서녀교로 가서 달을 향해서 또 이렇게 기도를 했던 이 광명 문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환국은요, 총 7분의 환인께서 3,301년 동안 이렇게 통치를 해오셨던 아주 장수 문화가 있었고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다스려온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환국의 밝은 광명의 문화와 또 삼신을 이렇게 모시는 바로 이러한 그 문화가 생활 속에 우리에게 정착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신단수 문화입니다. 이 신단수 문화는 지금은 사실 보기가 많이 어려워졌죠. 민속촌이나 또 이렇게 고전 이렇게 드라마나 또 사극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는데요. 어떤 집안에 큰일이 있을 때 또는 아기가 생기지 않아서 아기를 점지해달라고 기도를 할 때 또는 가족들이 어떠한 과거라든지 또 중요한 일을 이렇게 할 때 항상 이렇게 가서 기원을 하고 했던 곳인데 그 근원은 뭐냐면 바로 삼신께 기도를 하고 삼신과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소통하는 바로 이 광명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러한 큰 나무들을 어떠한 하나의 상징물로서 이렇게 조형물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사진 찍는 걸로 이렇게 많이 바뀌었지만요. 원래 우리는 이 광명과 하나가 되고 신과 하나가 되는 바로 이렇게 신단수 문화가 있어 왔었습니다. 자, 394페이지를 보시면 이 신단수라는 것은 지상의 인간이 천상의 신과 이 하나가 되는 것을 매개하는 가장 성스러운 나무다. 영원히 사는 생명의 나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영화 아바타를 이렇게 봤는데요. 이 아바타를 보면 바로 이 그 인디언 문화, 자연과 하나가 되는 바로 그러한 신성한 문화가 있어서 그때 그 중심에 바로 이 어머니 나무라고 하는 생명의 나무가 있는 것을 이렇게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단수 문화의 하나였던 그런 모습을 나타내 준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은 이 신단수 문화가 많이 사라졌지만 원래는 우리 고유한 천재 문화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신단수 문화가 또 일본으로 건너가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신라 왕자인 천일창이 일본에 가져온 그 신단수를 통해서 일본이 환국의 우주 광명의 신성을 이제 받게 되었고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일본에 지금 그렇게 많은 신사 문화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일본 곳곳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신사가 있죠. 저도 이제 일본에 이렇게 가서 직접 보고 오고 한번 이렇게 역사 탐방도 이렇게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그 히모로기라고 하는 그 웅신리, 바로 신이 이렇게 거주하는 곳이고 신을 이렇게 경배하는 바로 그러한 신성한 장소인 이 히모로기는 바로 뭐냐? 바로 이것이 신단수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라의 왕자 천일창이 전수를 함으로부터 일본은 지금 사실 신사의 나라가 이렇게 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일본은 수백 년 된 이런 큰 신목들이 신사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굉장히 이렇게 신성함을 느낄 수가 있고요. 거기에 가면 아주 이렇게 그 예법도 신을 경배하는 그런 아주 성스러운 문화로 그렇게 이렇게 분위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마을 어기어기마다 또는 이렇게 마을에 당산나무가 있어서 항상 이렇게 선앙당이라고 하는 당산에 가서 기도도 하고 또 마을의 안녕을 빌고 하는 바로 이렇게 신과 소통하는 문화가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바로 이러한 문화가 많이 사라져서 좀 안타까움을 이렇게 많이 자아내고 있습니다. 사실 크리스마스 트리도 우리나라의 이 동지가 서양으로 건너가서 된 것이 바로 이게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크리스마스의 어원에 대해서는 이미 밝혀진 것이 있고요. 우리는 큰 이렇게 당산나무나 또 이렇게 선앙당에 천을 걸고 기원을 하고 이랬던 문화가 있었는데 이것이 건너가면서 서양에서는 큰 이런 뾰족뾰족한 침엽수림에 천을 걸고 방울을 달고 이렇게 소원을 했던 것이 역시 우리의 이런 신단수 문화가 이렇게 건너가서 크리스마스 트리가 됐다 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환국은 9,000년 전에 3,301년 동안 7분의 환인께서 통치를 하시면서 아주 평화로운 시대였고 전쟁이 없었고 누구나 다
밝은 광명으로 신과 소통하면서 살았던 바로 그러한 문화가 있었다고 했죠. 자, 그런데 394페이지 중간에 이렇게 보시면 인류 태고 시절을 황금 시대라고 이렇게 그 원시 샤머니즘의 연구가인 칼 바이트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자아폭발이라는 책을 쓴 스티브 테일러도요. 원래 6,000년 전까지는 지구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갔던 바로 그러한 황금 시대였다. 그러나 6,000년 전부터 중앙아시아와 이렇게 중동 지방에 기후 변화가 되면서 이렇게 사막화가 되고 건조해지면서 인간이 물을 찾아 떠나야 되고 또 생존을 위해서 타락하기 시작하고 전쟁도 그때부터 생겨났다. 이렇게 이 책에서 써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환국시대 때까지는 모두가 평화롭고 모두가 이렇게 행복한 그야말로 밝은 광명이었던 그런 황금시대였다면 그 이후로 자연 어떤 그런 기후변화로 인해서 인간이나 가축이나 농사를 짓거나 사람이 살려고 하면 우리가 물을 찾아서 물이 있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물을 찾아서 마치 태극의 모양으로 동서양으로 뻗어나간 것이 바로 4대 문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그것을 스티브 테일러는 바로 자아폭발에서 이렇게 밝혀놓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뻗어나간 동서 문명은 환국으로부터 어떻게 뻗어나갔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동서 문명의 이제 분화를 볼 건데요. 자, 이걸 좀 더 그림으로 잘 이렇게 느껴볼 수 있도록 제가 지도로 한번 지도로서 표현을 지금 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중앙아시아에 있는 천산을 중심으로 환국이 이렇게 있었고요. 3,301년 동안 이어왔던 환국이 이제 기후변화로 인해서 동서로 이렇게 뻗어나가서 첫 번째는 이 환국의 종통을 계승하고 갔던 바로 그 민족이 우리 한민족이 되어서 이 초대 커바란 화룡께서 배달국을 이렇게 여시고요. 자, 그리고 나중에 중국에도 또 문명을 이렇게 전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국의 반고가은은 이 중국의 시조가 되어서 또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황하 문명을 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베링 해협이 이렇게 그 당시에 이제 얼어서 또 일부는 환족의 일부는 베링 해협을 건너서 알래스카와 북미와 남미까지 쭉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어서 인디언 문화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요 지도는요. 베링 해협 바로 아래쪽에 있는 요 지금 섬들입니다. 여기에는 지금도 약 7,000년 이상 된 온돌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럼 그 온돌 문화의 주인공은 어느 나라겠습니까? 어느 민족이죠? 그렇죠. 바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우리 한민족 문화와 바로 직결되지 않습니까? 그 흔적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인더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인도 문명이 나오고 또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찾아서 갔던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건설한 주인공은 슈메르 문명이라고 좀 이따가 밝혀드리겠습니다. 또 그 슈메르에서 이집트 문명과 지중해 문명, 그리스 문명이 이렇게 나오고 또 한쪽은 북방의 초원을 향해서 유럽의 고 문명을 이렇게 이루게 되면서 동서양으로 마치 두 날개처럼 쫙 뻗어서 이렇게 나간 것이 현대의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4대 문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뻗어나갔던 문명 중에 그 환국의 광명 문화를 갖고 새롭게 나라를 개척했던 그 종통을 계승한 주인공은 어느 민족이냐? 그것이 바로 우리 동방의 한민족의 뿌리 국가인 배달국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환국으로부터 나온 동서 문명이 크게는 동양 문화의 어떤 주인공으로서 배달국을 여셨고 또 서양 문화의 뿌리라고 하는 슈메르 문명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배달은 396페이지에 보시면 이 밝은 땅이다, 박달이다라는 또 다른 말로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환국 말기에 7세 환인께서 환웅천왕에게 그 광명 문화의 종통의 증표인 첨부와 인 세 개를 이렇게 전수를 하시고 풍백, 우사, 운사를 비롯한 문명계와 3,000명을 거느리고 해 뜨는 곳을 향해서 이동을 하여서 바로 백두산 근처
신시를 여시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도 보면 삼국유사 고조선기에 보면 신단수 아래에서 신시를 열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역시 광명문화를 이렇게 여신 나라가 배달국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배달이 밝은 땅이다, 박달이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뿌리 역사의 시대다라는 것을 지금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요즘은 뭘로만 씁니까? 예, 배달의 민족이다 하면 음식 배달하는 것인지, 그죠? 배달을 해서 빨리 오는 바로 그러한 것만 알지 이 배달이 실제로 광명 문화를 연 우리 한민족사의 첫나라 배달이라는 것을 지금 사실은 다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단군 성조께서 고조선을 개국할 때 홍익인간, 제세이와 이 광명이세, 광명계천이라고 하는 이 국가의 이념을 고조선 시대 때 처음으로 펼치신 거라고 사실 생각하고 있고 배워왔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의 뿌리 역사를 담고 있는 환단고기를 보면 이 환웅께서 환국의 그 정신을 그대로 계승을 해서 배달국을 여실 때 그대로 펼쳐내신 이념이 바로 홍익인간, 제세이와 광명계천 사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개천절도 사실은 고조선의 건국일이 아니라 배달국의 건국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달국의 건국일인 개천절도 지금은 국경일로 전해서 이렇게 정해가지고 양력 10월 3일로 이렇게 우리가 기념을 하고 있지만요. 원래는 음력 상달 10월 3일에 개천절을 사실은 우리가 이걸 배달국의 개천절로 알아야만 우리의 역사의 뿌리도 사실은 제대로 우리 민족의 출발도 바르게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밝혀놓은 책이 환단곡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배달국은요. 1565년 동안 18분의 환웅께서 이렇게 통치를 해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동방은 배달국이 그 환국의 정통을 이어서 첫나라를 이렇게 여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 서양으로 건너간 한 무리, 서양 문화의 뿌리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수메르인데요. 사실 이 수메르 문화도 보면 굉장히 놀라움이 많습니다. 왜냐? 우리 민족과 닮은 게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수메르 문화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많이 늘어났는데요. 그분들이 밝혀놓은 것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수메르 문화에도 보면요. 우리와 같은 상투 문화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그 부장품을 같이 묻는 이렇게 순장 제도도 있고요. 또 우리가 육식갑자를 쓰듯이 수메르에서도 육식진법을 쓰고 또 우리와 똑같은 씨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메르의 이런 그 유적과 유물에 보면 이 씨름하는 청동상이 이렇게 나와요.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정통 씨름인 바로 이게 외늑계 자세가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놀랍고요. 또 수메르의 언어를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말과 같은 그런 계열인 교착어이고 어순도 주어, 목적어, 서술어 너무나 지금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사한 단어도 많이 이렇게 발견되고 있고요. 또 학교에서는 이 선생님을 스쿨파더, 아버지로 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뭐라 불렀냐? 아들로 이렇게 인식하면서 불렀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뭐하고 연관이 있겠습니까? 아, 우리는 예로부터 군사부 일체 문화, 임금님과 스승과 아버지는 사실은 일체다 하는 이러한 그 맥과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수메르는 사실은 우리와 너무나 닮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수메르를 연구하는 그 박사들은요, 뭐라고 하냐면, 아, 수메르는 동방에서 건너간 사람들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우리와 같은 또 검은 머리의 사람들이라고 자기들도 그렇게 부르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이 수메르 문명이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렇게 건설을 했고요. 또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집트 문명에 영향을 주어서 이집트 문명과 바빌로니아 문명 그리고 지중해로 건너가서 그리스 로마 문명까지 이렇게 만드는 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 문화와 인더스 문명의 탄생에도 직간접적으로 수메르 문명은 아주 지대한 영향을 이렇게 미쳤습니다. 특히 이제 이 지중해에서 발생한 이 크레타 섬에 전파된 유럽 최초의 문명인 미노아 문명을 이렇게 탄생하는데 수메르 문명은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 베링 해협이 얼어서 한 무리가
북미, 남미로 이주를 하면서 나온 것이 바로 정착이 된 것이 인디안 문화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인디안 문화도 역시 우리와 너무나 흡사한 게 많은데요. 자, 보시면 인디언 문화의 그 유물에서 보면 우리와 너무나 똑같은 생활 도구와 풍습이 이렇게 비슷하고 그러한 것이 너무나 흡사하다는 것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절구가 나왔고 소쿠리가 나오고 배틀이 나왔고 또 상투 문화도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놀랍게도 비녀나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이렇게 딱 금기시하고 부정타지 말하고 금줄을 치는 이런 문화가 있죠. 인디언 문화에도 똑같이 이것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디언 문화의 마을에 가보면 입구에 장승과 또 우리가 이렇게 토템 신앙하는 것이 여전히 이렇게 우리와 비슷한 점이 많고요. 또 사람이 죽으면 그들 이 죽는 매장을 하는 그 관에 우리와 똑같이 칠성판을 까는 문화도 인디언들은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걸 그냥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하지 말고 자, 한번 얼마나 닮았는지를 한번 볼까요? 자, 우리말의 여자를 인디언들은 가시나 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지붕을 덮이, 도끼를 토막, 여보시오, 보시오, 이쁘다, 이쁘나, 아버지, 아파치, 나. 지금 우리도 이 말을 쓰죠. 근데 인디언들하고 우리가 그럼 대화를 하면 대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소통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인디언들도 우리와 같이 곰을 숭배하는 사상이 있고 또 막걸리를 이렇게 빚어 마시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키울 때 서양 문화와 다른 차이점이 뭡니까? 우리는 포대기 문화가 있죠. 아이를 이렇게 업어 키우잖아요. 인디언들도 똑같이 업어 키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디언들도 윷놀이를 이렇게 즐기고요. 말도 잘 타고. 그래서 이 인디언 문화를 연구하는 맥킨토시 교수는 뭐라고 하냐면 인디언들은 한국에서 왔다. 이렇게 결론을 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민족이 건너가서 이룩한 것이 바로 인디안 문화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이 동방 배달 한민족의 시원 역사와 이게 문화가 이렇게 동서양으로 뻗어나가는데요. 그렇게 해서 첫 나라를 여신 것이 바로 배달국이고 이 배달국의 또 정통을 계승해서 나온 나라가 바로 단군 조선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단군 조선은 그냥 나라를 이렇게 통치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삼신이 계시고 땅에는 그 삼신의 광명 그대로 지상에는 바로 나라를 셋으로 나누어 다스리는 바로 그 광명 문화를 펼쳤기 때문에 나라를 셋으로 다스린 삼한광경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은 우리가 그동안 진한, 변한, 마한 하면 삼한이라고 해서 이 한반도 남쪽에 있는 삼한을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우리 뿌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있는 환단고기에 보면 본래 고조선은 삼한이었는데 그것은 대륙에 있었던 삼한이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만주와 러시아 일대까지 해서 이 주단군이 계셨던 곳이 바로 진안이고요. 그리고 왼쪽 날개와 그리고 한반도 전체에는 좌우로 부단군이 통치를 했던 번한과 마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각 그 삼한에도 이 아사달 그리고 안덕향, 백아강에 각각 수도를 두어서 삼경제도가 이렇게 다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단군 왕금의 국가 경영 기본 시스템은 하늘의 광명인 삼신의 광명을 지상에 그대로 펼쳐서 나라를 셋으로 통치한 바로 삼한광경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안이 망하면서 대륙에서부터 한반도로 들어오면서 아래쪽으로 들어오고 번안이 망하면서 또 아래쪽으로 들어와서 한반도 남부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후삼한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전자를 대륙삼한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후자를 반도삼한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397쪽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단군 조선은 기존에 우리는 한 분의 단군이 통치했다라고 이렇게 배워왔잖아요. 그러나 놀랍게도 이 삼한광경제로 다스렸던 이 단군 조선은 무려 2096년 동안 47분의 단군이 계셨다. 물론 이건 이제 진한의 주단군의 어떤 그런 역사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2096년 동안 47분의 단군이 다스린 걸로 나오는데요. 가만히 생각을 해봐도 사실 그동안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웠던 걸 보면 단군이
약 2000년 동안 통치를 했다라고 나오는데 그동안 몇 분의 단군이 통치했다고 우리는 배워왔습니까? 그렇죠. 한 분의 단군만이 우리는 배워왔잖아요. 근데 사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2000년 정도의 역사에 그 통치 기간에 한 분이 다스렸다는 것은 사실은 누가 봐도 이건 상식을 벗어나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 그동안 우리는 단군 조선, 고조선을 역사, 실화가 아니라 뭘로 배웠기 때문입니까? 신화로 배워왔기 때문이죠. 일제가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고 축소해 놓은 그 신화의 역사를 지금까지도 가르치고 인식을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뿌리 역사에서 아직도 단군 조선과 그 이전의 환국, 배달국의 역사를 모르게 되었고 신화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강단사학이나 식민사학에서 단군의 역사를 이야기하면 그 신화인데 뭘 그걸 자꾸 주장을 하느냐 이렇게 계속 우기고 있고 아직도 우리의 올바른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군 조선의 강력에 속해 있었던 러시아의 이 유엔 푸진이라고 하는 이 학자는 뭐라고 했느냐? 러시아 말로 자기 나라에 있는 고조선의 이 역사와 유적과 유물을 보면서 실제로 고조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1990년에는 그것을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고조선이라고 이렇게 출판한 책이 나왔어요. 아니, 우리나라 역사학자가 아니라 러시아의 역사학자가 자기들도 고조선에 대해서 뿌리로 인식하면서 책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단군의 후예는 누굽니까? 우리 한민족이죠. 우리 대한민국이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 우리가 얼마나 우리 역사를 지금 모르고 부정하고 있는가. 너무나 지금 안타깝고 이런 어이없는 현실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제는 우리 역사를 바로 알아야만 하는 때입니다. 왜? 또 지금은 원시반복하는 시대로 모든 것이 근원을 찾아 돌아가고 근본을 찾아야 하는 때이기 때문에 바로 이 역사를 부정해버리면 나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도 어떤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큰 충격을 받아서 기억상실증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든 그 사람의 기억을 살려주려고 계속 과거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면서 기억을 되찾아주려고 하잖아요.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도 기억을 잃어버리면 기억을 찾으려고 해주는데 한 나라의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를 잃어버렸는데도 아직도 그것을 찾으려고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찾는 것은 이것은 바로 비교를 할 수가 없고 정치, 종교, 경제, 문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우리 민족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우리의 뿌리를 바로 찾아야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바로 지금의 나를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계속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국, 배달, 단군 조선의 삼성조 시대를 우리가 뿌리를 바로 밝혀보면요. 통치기간을 이렇게 3301년, 1565년, 2096년의 기간을 다 합하면 40년이 모자란 7000년의 역사가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 여러분들이 꼭 배우셔야 될 부분이죠. 6960년에 바로 이러한 장구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398페이지에 보면요. 그러면 그러한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과연 어떠한 문화와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오랫동안 그런 역사를 이어올 수가 있었겠느냐, 나라를 통치할 수 있었겠느냐. 그것은 바로 나라를 통치하는 정신이 환국의 광명 정신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단고기에는 이 하늘의 광명을 환이라고 합니다. 땅의 광명을 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이 정신을, 하늘과 땅은 천지 부모로 인식을 해왔고 천지 부모님의 가장 소중한 존재인 이 인간을 천지의 자녀로 인식하면서 하늘 땅의 광명을 지상에 펼쳐내는 것을 바로 인간의 광명 한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삼한이라고 할 때는 바로 하늘과 땅의 광명을 그대로 지상에 펼친 나라다, 바로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 단군 조선의 삼한을 계승한 것이 바로 대한제국의 한이고 그 대한제국에서 무엇이 왔습니까? 지금 오늘날의 우리 한국, 대한민국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도요, 이 대한민국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죠. 그래서 환단고기가 밝히고 있는 환단한의 광명정신을 알아야 지금 우리의 국호인 대한민국도 제대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삼성조 시대 이후 이제 우리는 9,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역사의 맥을 이어왔는데요. 그것을 국통맥이라고 합니다. 이 국통맥은 환국, 배달, 단군조선, 그리고 단군조선을 계승한 북부여, 북부여를 계승한 고구려, 그리고 고구려를 계승한 대진국, 또 그것을 이제 다르게는 발해라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원래는 대진국이라는 이름으로 개창을 했고 그 다음에 고려, 조선, 지금의 대한민국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이런 찬란한 역사의 국통맥을 바로 밝혀보면 얼마의 역사가 나오느냐? 9218년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9,000년 역사 속에는요, 다 이러한 광명정신이 들어있습니다. 자, 보세요. 환국은 밝다, 환하다. 배달, 밝은 땅이다. 조선, 조일선명, 아침 해가 비치는 땅이다. 부여, 먼 동이 부옇게 밝아온다. 고구려, 높고 크고 빛나는 나라다. 다 그런 의미로 들어있죠. 그럼 대한민국은 어떻겠습니까? 그냥 한국 해도 한자는 밝다, 크다, 중심이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이제 대한민국이 붙었어요. 우주의 가을철에 모든 문명이 하나로 통일이 되고 다시 근원을 찾아 돌아오고 성숙을 하고자 하는 바로 이때를 맞이하니까 역사의 출발점인 바로 그 문화로 다시 되돌아와서 그것을 이루게 되는 나라가 된다. 그래서 이제는 하늘의 광명을 우주의 가을에 다시 열매를 맺어서 지상에 그대로 실현하는 가장 크고 밝게 빛나는 나라다. 이름이 이렇게 우리가 본래의 이름으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류 문화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미 환구시대 때부터 그 광명 문화가 전 세계로 이렇게 뻗어져 나가면서 거기에서 나갔던 바로 그 문화가 다시 근원을 찾아서 돌아오는 것이 이게 사실 진정한 한류인 거죠. 그럼 그 한류의 종주국은 어디겠습니까? 그 문화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의 역사와 광명 문화, 신과 소통하는 문화. 그게 뭡니까? 결국 나아가면 신바람 문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역사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져 나가고 내가 어떻게 성공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사실은 길을 찾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광명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을 다르게 뭐라고 불렀어요? 백이민족이라고 불렀죠. 왜? 흰옷을 즐겨 입었던 민족이다. 여러분, 흰옷을 입고 다니면 함부로 행동할 수 있습니까? 아무 때나 막 앉을 수 있겠어요? 일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뭐 염색 기술이 뭐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흰 옷 입었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9,000년의 역사 속에 밝은 광명을 숭상하고 하늘과 소통을 하고 광명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깨끗한 흰 옷을 즐겨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중국 사람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인들도 중국의 황제들이 역대 황제들이 보위에 오르면 제일 먼저 했던 곳이 어디냐면 태산에 올라가서 이 동방을 향해서 제를 지냈는데요. 바로 그것이 바로 이 산동성 태산 입구에 있는 현판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입구에 자기 동네라는 현판이 붙어 있는데요. 이 자자는 우리가 천자의 기운. 그래서 그걸 가져가서 북경에도 자기 궁궐을 자금성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지었잖아요. 그래서 원래 우리는 왕들도 이 천자의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천자의 나라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색을 즐겨 입었죠. 그래서 용포도 자색을 이렇게 입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천자의 기운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중국에서 나온 게 아니라 동방으로부터 왔다. 이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태산에 올라가서 먼저 하늘에 고하고 또 천자국인 단군조선에 와서 아련을 하고 고했던 것이죠. 자, 그럼 이렇게 백이민족이었던 광명민족이었던 우리 민족을 고대로부터 뭐라 불러왔냐면 동이족이로 이렇게 동이족이라고 불러왔죠. 그래서 동방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이 배달 동이족인데요.
그 배달 동의에 대한 이야기는 이게 400페이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 배달 동의에 찬란한 문화와 이 역사를 중국으로도 이렇게 전파를 해 주었는데요. 이 배달국 시대, 배달 동의에 이 문화 3대 영웅이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3대 영웅이 바로 태오보키 씨와 염제신동 씨와 치우천왕입니다. 자, 태오보키 씨는 5,500년 전에 태극기의 8궤를 처음으로 이렇게 그려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상계님께서도 이 보키가 시획 8궤했다. 그래서 응수조종 태오복인데 하사도인 다불가리오. 이 모름지기 이 태오보키 씨가 이 하늘의 이 상인 8궤를 그어서 이 문명을 열어주었는데 문명의 시초가 태오보키 씨인데 어떻게 해서 모두가 다 부처 타령만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문명의 시작, 바로 그 문화의 종주인 바로 우리 이 배달 동의의 정신을 다 잃어버리고 남의 나라 조상을 이렇게 모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태오보키 씨가 이 그렸던 이 8궤를 바탕으로 사실 그 핵심인 건곤감리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국기, 태극기가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사실은 이 태극기도 이미 5,000년 이상 가장 오래된 이 우주의 이치를 담고 있는 이 국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태오보키 씨의 이 8궤를 바탕으로 나중에는 이제 주역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고요. 그 주역의 원리를 서양으로 가져가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이런 디지털 문명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현대의 모든 문명은 어디서부터 왔다? 태오보키 씨의 이 8궤에서부터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문화 영웅이 염제신동 씨입니다. 염제신동 씨는 이 5,200년 전에 바로 이 그 8세 안부련 환웅 때의 신하로서 유흥국의 또 임금님이셨는데요. 이 염제신동 씨는 농사와 의학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사 짓는 법을 이렇게 알려주었고요. 또 이 100가지, 여러 수백 가지의 이 약초를 직접 입으로 이렇게 맛을 보면서 그 약의 효능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었던 바로 그 의학의 대성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의원에 가보면 사실 이렇게 그 신동 씨의 이런 조상화를 그려놓은 곳이 이렇게 많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이 의학의 시초다라는 것을 밝혀줬다는 거죠. 자, 그리고요, 세 번째, 이 배달 동의에 빼놓을 수 없는 불세출의 영웅이 바로 배달국 18분의 환웅 중에 14세 환웅인 치우천왕입니다. 여러분, 우리 2002년 월드컵 이후에 우리나라의 이 국가대표 이 응원단들이 붉은 악마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그때 붉은 악마의 상징으로 이렇게 보였던 도깨비, 그 도깨비의 바로 이 시초가 되는 분이 바로 이 치우천왕입니다. 그런데 이 병법의 시조이고 전쟁의 신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중국 사람들도 가장 이 전쟁을 하러 나갈 때 하늘에 치우천왕에게 제를 지내고 기원을 드리고 나갔다는 그 기록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대 중국인들은요, 이런 문화와 문명을 전수해줬던 배달 동방족을 원래는 동방에 큰 활을 잘 쏘는 민족이다라고 해서 동이라고 했습니다. 또는 동인이라고 불렀는데요. 환국시대 때 천산에 그러한 그 부근에 살았던 이 배달 민족이 이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 한반도로 이주를 하면서 이렇게 내려오게 된 것은 바로 역사의 섭리에 따라 감진간의 원리에 따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계속 내려오고 동방을 향해서 옮겨오고 하면서 이제 여기에서 마지막 우주 가을에 새로운 문명을 열기 위한 그 자리를 잡기 위한 과정이고 또 여기에는 그 새 역사의 주체인 그러한 황극이 자리 잡는 방이기 때문에 새 역사의 주인공이 나오실 자리로 향해서 계속 옮겨온 거죠. 그래서 이 주역에도 보면 시어간, 종어간, 역사의 시작도 간이고 열매도 간에서 맺어진다. 그러니까 종이죠. 역사의 이 선천의 역사의 매듭은 이 간방에서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고 다시 거기에서 후천 새 문명이 시작하는 곳이 바로 간방이다. 종어간, 시어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자, 그럼 이런 우리 배달 동이족이 실제로 중국의 문화를 이렇게 전수해줬다면 그 배달 동이족이 어떤 나라들을 이렇게 세웠는지 한번 보면요. 사실 중국의 왕조는 거의 모두가 배달 동이족이 이렇게 세웠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 역사의 어떤 그런 시작을 알리는 사망오제부터 해서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그리고 문왕, 무왕까지, 그리고 춘추 전국 시대를 대표하는 제나라나 진나라, 또 초나라, 우리가 오월 동주라는 고사에서 잘 알 수 있는 오나라나 월나라, 그리고 공자의 또 고향인 노나라까지, 이런 모든 중국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배달 동이가 가서 또는 배달 동이족들이 가서 건설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첫 통일 왕조를 이루었던 진시황, 그 진왕정도 사실은 자기의 뿌리는 동이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중국의 고대사는 이 동이민족이 중원으로 들어가서 나라를 창업한 사실 동이의 개척 역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이렇듯 동이족은 배달 시대 이래 동방 신교의 삼신문화와 역철학, 의술, 문자 등 수많은 문물을 중국의 사실을 전수하고 그들의 역대 왕조들도 살펴보면 사실은 동이족이 가서 이렇게 건설을 하고 또 지금 중국 문화의 주류도 사실 형성시켜준 스승이자 어버이 민족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중국은 어떻습니까? 동북공정이라는 어떤 그러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한민족의 역사뿐만 아니라 그들의 뿌리의 역사를 왜곡하면서 지금 역사를 바꾸고 있고 사실은 배은망덕한 그러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배은망덕은 만사신이다. 그리고 앞으로 중국은 세계의 오고 가는 발길에 채여 녹으리라고 하시면서 상실험 상황에서 중국의 운명을 이미 이렇게 진단을 해놓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상제님께서 내가 지상에 강세하여 천지공사를 보게 된 그 이유도 바로 이러한 데 있다는 것을 1편 1장에서 밝혀주셨는데요. 우리 한민족은 환국, 배달, 조선의 삼성조 시대가 지난 후 열국시대 이래 중국 한족과 일본에 의한 상고 역사의 왜곡으로 민족사의 뿌리가 단절이 되어 그 상처가 너무 깊다. 그리고 그 상처가 깊어서 이제 원시반본의 도로서 인류 역사의 뿌리를 바로잡고 병든 천지를 개벽하여 인간과 신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으로 강세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지금 뿌리에서부터 너무 멀어져 있는 인류와 역사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바로 인간과 또 신명들을 함께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의 근원을 찾아서 뿌리와 열매가 하나가 되는 이것을 바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상제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또 태상종도사님은 지금의 우리가 우리 역사를 잃어버린 바로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인류 역사를 통해서 역사 교육을 안 시킬 것 같으면 그 나라는 망하는 것이다. 역사 교육 안 시키는 것은 사람을 낳아놓고서 성을 안 가르쳐주는 것하고 같다. 혈통을 전해주기 위해서도 성은 알려줘야 될 것 아닌가. 아니, 역사적인 한민족으로 태어났는데 한민족의 혼, 한민족의 역사는 최소한 가르쳐야 될 것 아닌가. 이 나라가 역사를 안 가르치는 나라다. 지금 우리나라 실정이 그렇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안타깝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역사를 잃어버린 불쌍한 민족이다. 우리 한민족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 주어라. 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낙화라는 시를 쓴 이형기는 그 첫 번째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서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지금은 뿌리로부터 너무 멀어져서 근본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 민족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다 잊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 가을철에 모든 이 열매를 맺는 절대적인 정신인 원시반본의 섭리에 따라서 이제는 정말 잃어버린 우리의 역사를 바로 찾아야 되고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 민족의 출발점과 인류의 근원인 광명문화를 되찾아야만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나 자신만의 구원이 아니라 나와 내 조상이 함께 가을에 열매를 맺고 진정한 구원, 천지 성공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시 반본을 해야 하는 때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원시 완보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앞으로 우주의 가을에 진정한 구원을 이루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